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형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나 선택됐어. 이제 가야 해.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끝에 스며든 떨림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다음 날, 형은 사라졌다. 세상에,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 꺼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민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내가 게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족의 눈빛은 늘 차가웠고 친구들의 대화는 날 피했다. 형, 재현 오빠만이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누구든 내 동생이야. 오빠는 28살. 군 복무를 마친 후 국가 프로젝트에 선발된 엘리트였다. 그 프로젝트는 미래 수호자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임무로 최정의 인력을 뽑아 국경 너머로 보내는 일이었다. 오빠가 선택된 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공포였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컸으니까. 오빠가 사라진 지 일주일, 나는 그의 빈 방을 바라보며 울었다. 방 안에는 우리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다.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란 우리는 아버지의 엄격한 손 아래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내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동급생과 키스한 장면을 누군가 찍어 학교에 퍼뜨린 후 모든 게 변했다. 수치야. 내 놈은 가족의 수치,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어머니는 그냥 울기만 했고 오빠는 나를 감싸 안아 괜찮아. 내가 지킬게 라고 했다. 그 후로 나는 자신을 숨겼다. 직장에서조차 동료들의 농담에 웃으며 속으로 피를 흘렸다. 게이라는 이유로 나는 늘 그림자였다. 하지만 오빠의 실종은 그 그림자를 산산조각냈다. 경찰은 프로젝트 관련 비밀 유지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가족에게 영웅 타이틀을 주며 1호금을 쥐어주려 했지만 나는 그 돈을 던져버렸다. 오빠를 돌려줘 기자회견에서 소리쳤을 때 세상이 나를 봤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뉴스에 실렸다. 게이 남성 실종된 형제 위에 싸운다. 제목은 비아냥거림 같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SNS에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힘내. 나도 그래.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LGBT 커뮤니티의 손길이 닿았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오빠 실종 후 한 달. 나는 오빠의 일기를 발견했다. 민준이가 행복해지길 바래. 내가 없어도 내가 빛나야 해. 그 글씨는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오빠를 찾기 위해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치자. 첫 번째 단서, 오빠의 동료였다. 군대 시절 친구, 현우. 그는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재현이가. 내가 게이인 걸 알았어. 그래서 더 보호하려 했지. 현우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나를 위해 싸웠다. 현우는 프로젝트의 일부를 털어놨다. 북한과의 교류 임무야. 평화 프로젝트지만 위험해. 나는 충격받았다.
한국의 평화가 오빠의 목숨을 앗아간 건가? 그날 밤, 나는 거리로 나섰다. 홍대 거리.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LGBT 행진에 섞여들었다. 처음으로 나는 무리를 느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중얼거렸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 세준. 27살. 활동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내 형처럼 세준의 눈빛은 따뜻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세준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커뮤니티에서 새 삶을 찾았다. 그 순간 내 내면이 흔들렸다. 오빠의 실종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자유였다. 이제 나는 숨기지 않고 나를 드러낼 수 있었다. 2달째. 조사가 깊어졌다. 현우의 도움으로 프로젝트 문서를 훔쳐봤다. 실종자 명단 오빠 이름이 있었다. 작전 중 실종,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단순 교류가 아니었다. 정부의 실험, 인간 연결 프로젝트. 게이든 스트레이트든 성소수자를 포함해 감정 연결 실험을 했다. 오빠는 그 일부였다. 나는 세준에게 물었다. 평화는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믿어. 하지만 희생이 너무 커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함께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청 앞. 수백 명이 모였다. 실종자들을 돌려줘. 내 외침이 메아리 쳤다.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을 이겼다. 게이라는 이유로 숨겼던 내가 이제 목소리를 냈다. 시간은 잔인했다. 3달째. 악몽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다. 내 때문에 재현이가. 왜 내 놈이 그렇게 태어났어?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 오빠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울며 끼어들었다. 민준아, 미안해. 그날 가족이 무너졌다. 하지만 재건됐다.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며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변화의 물결이었다. 세준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내게 사랑은 선택이야 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 무지개가 피어났다. 4달째. 단서가 왔다. 오빠의 편지. 북한에서 온 밀수. 민준아, 살아있어. 여기서 평화를 봤어. 내가 강해지길. 편지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위험도. 정부가 우리를 감시했다. 세준과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아니, 그건 사랑의 시작이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세준의 속삭임이 내 영혼을 채웠다. 오빠의 실종은 나를 자유롭게 했고, 세준은 그 자유를 사랑으로 물들였다. 5달째. 위기가 왔다. 정부 요원이 우리를 쫓았다. 프로젝트 비밀을 알았어? 입 다물어라. 총구가 나를 겨누었다. 세준이 막아섰다. 민준이를 건드리지 마. 총성이 울렸다. 세준이 쓰러졌다.
아니, 빗나갔다. 하지만 공포가 우리를 휘감았다. 병원에서 세주는 깨어났다. 살았어. 너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오빠처럼 너도 내 비디야. 우리는 결심했다. 더 크게 싸우자. 국제 언론에 알렸다. 한국 정부, LGBT 포함 실종자 은폐 세상이 들썩였다. 6달째, 가족이 합류했다. 아버지가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재현이가 가르쳐줬어. 우리는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성소수자도 영웅이다. 슬로건이 퍼졌다. 내 내면은 변했다. 게이라는 수치가 이제 자랑이 됐다. 오빠의 흔적이 느껴졌다. 꿈에서 오빠가 웃었다. 잘했어. 민준아. 7달째. 진실이 드러났다. 오빠는 살아 있었다. 북한의 평화촌에서. 교류 프로젝트는 성공했지만 정부가 숨겼다. 가족 재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했다. 국회 앞. 수만 명. 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해. 게이든 가족이든 우리는 하나야. 눈물이 흘렀다. 그날 오빠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안겼다. 민준아, 내가 변했네. 강해졌어. 8달째. 모든 게 바뀌었다. 오빠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세준과 결혼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법이 바뀌었고 LGBT 권리가 인정됐다. 나는 활동가가 됐다. 수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나는 빛난다. 오빠의 희생이 내 자유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세상을 바꿨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형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나 선택됐어. 이제 가야 해.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끝에 스며든 떨림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다음 날, 형은 사라졌다. 세상에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 꺼진 순간이었다. 오빠의 빈자리가 집안을 메웠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커피잔이 아직 따뜻할 것 같아 손을 뻗었다. 하지만 차가웠다. 모든 게 차가웠다. 나는 민준, 25살.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내가 게이라는 사실이 모든 걸 망쳤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나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왜 그렇게 조용해? 사촌들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다. 게이라는 이유로 나는 늘 가족의 수치였다.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스며든 동네.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우리는 3명의 형제자매 중 막내였다. 오빠 재현은 항상 나를 지켰다. 고등학교 때 그 일이 터졌다. 학교 축제 후 동급생과 숨어서 키스한 장면을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었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게이 새끼 악플이 쏟아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뭐야? 민준아, 내가. 왜?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부어올랐지만 더 아팠던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날부터 나는 집을 피했다. 오빠만이 나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세상이 틀렸어. 내가 아름다워. 오빠의 말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오빠는 28살. 군복무를 마친 후 국가 엘리트 코스로 들어갔다. 미래 수호자 프로젝트에 선발된 건 자랑스러웠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의 비밀 임무로 최정예 인력을 선발해 북한과의 비밀 교류를 담당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 불렸지만 위험은 누구도 모르는 어둠이었다. 오빠가 떠나기 전날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맥주를 마셨다. 오빠, 왜 나한테는 안 말해줬어? 위험한 거 알아. 내가 물었다. 오빠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내가 강해지길 바래. 게이든 뭐든 내 삶을 살아. 그 말은 예언이었다. 실종 소식이 온 건 다음 주였다. 정부 전화 한 통. 재현 씨는 작전 중 실종됐습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실종? 그 단어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형을 찾아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서류만 내밀었다. 가족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 오빠의 목숨을 돈으로 치환하다니. 그날 밤, 나는 오빠의 방을 뒤졌다. 서랍 속 일기장. 오늘 민준이가 울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내가 보호할게.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다. 오빠, 왜 나를 두고 갔어?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오빠를 찾겠다.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오빠의 군대 친구를 만났다. 현우, 29살. 오빠의 동기. 카페에서 만난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재현이가 내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더 아꼈지. 프로젝트는 위험해. 북한 국경 근처에서 실종됐대. 현우의 말은 단서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다. 미래 수호자 프로젝트. 기사 몇 줄. 평화 교류 임무. 성공률 80%. 하지만 실종자 이야기는 없었다. 나는 SNS에 올렸다. 제 형 재현을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냈다.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댓글 수백 개. 힘내세요. 나도 LGBT예요. 응원해요. 무지개 이모지가 쏟아졌다. 나는 놀랐다. 내가 게이라는 걸 숨겼는데. 제목에 게이 남성이라고 썼다. 용기 내서. 그게 시작이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다. 모임에 와. 홍대클럽. 무지개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였다. 그곳에서 세준을 만났다. 27살. 활동가. 민준 씨. 내 이야기 들었어. 함께 싸우자. 세준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세준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가족을 찾았어.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빠의 실종은 고통이었지만
문을 열었다. 이제 나는 숨지 않고 나를 볼 수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실종 후 한 달. 나는 오빠의 흔적을 쫓았다. 현우가 준 문서, 프로젝트 참가자 명단, 오빠 이름 옆에 감정 연결 실험이라는 메모. 뭐지? 세준이 설명했다. 정부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감정 공유 실험을 해. 평화를 위해 공감을 키우는 거야. 하지만 희생이 커. 나는 분노했다. 오빠를 실험체로 우리는 시위를 계획했다. 실종자 공개하라. 서울시청 앞. 10명 모였다. 내 연설. 제 형은 영웅이지만 가족의 고통은 무시 못해요. 게이든, 우리 모두 인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수가 터졌다. 그날 나는 변했다. 수치가 아니라 목소리가 됐다. 가족은 여전히 멀었다. 어머니 전화. 민준아, 그만해. 수치심 줄여.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의 빈자리가 나를 밀었다. 세준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너와 있으면 강해져. 그의 미소가 내 어둠을 밝혔다. 한국의 겨울이 다가왔지만 내 마음은 봄이었다. 2달째 되는 날,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나는 오빠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민준이가 웃는 나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내가 빛나. 그 글씨가 눈물로 번졌다. 현우의 도움으로 프로젝트 사무실 근처를 염탐했다. 보안이 철저했다. 위험해. 민준아, 세준이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오빠를 잃은 삶은 이미 무너졌다. 더 잃을 게 뭐 있나? 단서가 왔다. 익명의 이메일. 재현은 살아있어. 북한 평화촌 첨부 파일. 오빠 사진. 마른 얼굴. 하지만 웃음은 같았다. 나는 울부짖었다. 오빠, 세준이 안아줬다. 찾았어.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가짜라며 무시됐다. 분노가 치밀었다. LGBT라는 내 정체 때문인가? 아니, 프로젝트의 비밀 때문이었다. 세준이 말했다. 이건 더 큰 싸움의 시작이야. 시위가 커졌다. 홍대에서 시작해 명동까지. 평화 프로젝트, 희생자 공개, 수백 명이 모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 형은 게이 동생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평화를 만들었어요. 왜 숨기나요? 군중이 함성쳤다. 그날 언론이 달라졌다. LGBT 활동가, 형 실종 규명. 제목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아버지. 민준아, 그만해.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오빠가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숨기지 않는 거예요. 가족 모임이 열렸다. 어머니의 눈물, 사촌들의 사과. 미안해, 민준아. 우리가 몰랐다. 변화였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
세준과 우리는 제주로 피신했다. 바다 바람이 상처를 씻었다. 사랑해. 민준아, 세준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감정의 물결, 공포와 희망이 섞였다. 오빠의 편지가 또 왔다. 민준아, 여기서 배웠어. 다양성이 평화야. 내가 자랑스러워. 3달째. 위기가 닥쳤다. 정부 요원이 집에 왔다. 조사 중단하라. 위협이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세준이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국제인권단체에 알렸다. 한국 LGBT 실종자 은폐 뉴스가 퍼졌다. 시위가 전국으로. 부산 오빠의 고향에서 시작됐다. 재현을 돌려줘. 내 외침이 바다에 메아리 쳤다. 내면의 싸움도 치열했다. 밤의 악몽. 오빠가 사라지는 꿈. 민준아, 도와줘. 깨어나. 세준을 안았다. 나 무서워. 그는 속삭였다. 내가 강해. 오빠가 믿었듯이 그 말로 나는 일어났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강연했다. 게이라는 수치가 내 힘이다. 청중의 눈물이 내 눈물을 불렀다. 시간은 나를 변화시켰다. 25살의 소년에서 25살의 전사로. 4달째. 사랑이 깊어졌다. 세준과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얼룸. 하지만 따뜻했다. 미래를 함께. 그의 약속이 내 미래였다. 하지만 단서가 끊겼다. 오빠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동중 실종. 정부의 거짓말. 우리는 해킹을 시도했다. 현우의 도움으로. 컴퓨터 화면에 오빠의 영상. 민준아, 살아있어. 평화를 믿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울었다. 희망이었다. 시위가 절정에. 국회 앞. 1만 명. 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국경 없어. 게이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대통령이 해명했다. 조사 시작. 변화의 조짐. 가족이 합류했다. 아버지가 플래카드 들었다. 내 아들들을 돌려줘. 눈물이 흘렀다. 오빠의 실종이 가족을 연결했다. 5달째. 공포가 왔다. 밤의 납치 시도. 세준과 나는 도망쳤다. 민준아, 조심해. 총소리가 울렸다. 세준이 다쳤다. 병원에서. 그는 웃었다. 살았어. 너 덕분에. 나는 맹세했다. 더 강해질게. 국제 압력이 커졌다. 유엔이 개입. 인권 침해 조사. 정부가 흔들렸다. 내 내면은 깊어졌다. 일기 쓰기 시작. 오늘. 나를 사랑했어. 세준의 손길이 치유였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 우리는 산책했다. 결혼하자. 세준의 제안. 눈물이 고였다. 그래. 함께. 6달째. 진실 폭로. 오빠는 평화촌 지도자가 됐다. 돌아오지 마. 여기서 평화 만들. 영상 메시지. 충격. 오빠의 선택. 나는 이해했다. 희생의 의미.
시위가 오빠의 선택 존중으로 바뀌었다. 나는 활동가 됐다. 다양성의 평화. 7달째. 재회. 오빠가 국경 넘어왔다. 민준아, 안김. 오빠, 눈물의 강. 세준이 곁에. 고마워, 가족 파티. 아버지의 포옹. 자랑스러워. 8달째. 새 시작. 법 개정. LGBT 결혼 합법. 나는 세준과 결혼. 오빠의 축복. 변화는 내 덕분이야. 이제 나는 빛. 수치에서 사랑으로. 한국의 하늘 아래. 무지개 영원히.